일용직 근로자분들 산재를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받으시게 되는 일당은 확 반토막이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타일공에 대한 글을 봤어요. 타일공 일당이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 고기능자들, 숙련공들, 특별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높은 일당을 받으시는 일용직 분들 중에서 산업재해를 입어서 산재급여를 받으시게 됐을 때 간혹 일당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당을 산재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규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개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현재 통상근로개수는 0.73입니다. 자, 이 말을 풀어보면 뭐냐면은 일용직 근로자 일당을 산재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실제 받은 일당 곱하기 통상근로개수, 이거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당 10만원, 산재법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돼요? 73,000원이 되죠. 10만원 곱하기 0.73이니까 73,000원. 휴업급여는 급여의 70%. 그럼 얼마가 됩니까? 51,100원이 됩니다. 실제로 근무할 때 받던 일당은 10만원이었다면 산재를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받으시게 되는 일당은 51,100원이 됩니다. 50%가 약간 넘게 되죠?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만원, 50만원 받던 숙련공이고 아주 평판과 기술력이 높으신 분인데 산재 때문에 쉬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급여가 확 반토막이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살펴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보시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방법에 적용제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긴 또 글들이 있어요. 제가 좀 줄여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0.73 곱하는 거를 적용을 제외해달라 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게. 그럼 어떤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러면은 정규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총 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건 사업장이 하나 이상일 때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들의 근로일수를 다 합치면 22.3일라고 한다면은 0.73을 곱하는 것에 적용제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7만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큰 차이입니다. 왜냐면 일단 하루만 받아요. 산재되면은 치료가 하루 만에 낫는 산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산재로 하지도 않지. 결국은 이 일당 하루치가 내가 요양하는 기간 그 전부에 대한 휴업급여를 좌우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분들, 특히 기술 수준이 높고 경력이 길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실 때 이 적용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막 선제적으로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렇다면 적용제 당연히 가셔야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기관입니다. 꼭 전문가 상담 받으셔가지고 이런 부분 체크를 해달라고 하셔서 적용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